이 종목은 왜 시장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한국금융지주, 코리아나, SKC, 솔믹스, 두산마켓 등을 꼽아봤습니다. 두산마켓 먼저 볼까요? 다음 달 15일이죠. 이 지수에 대한 정기 변경 있습니다. 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등이요. 여기서 이제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 제외되는 종목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두산마켓의 경우는 포함되는 쪽입니다. 코스피 200 쪽으로 편입되는 종목, 세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1%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군요. 이 같은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카페인14 보겠습니다. 이 회사 그렇게 매력적인 걸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참 많이 사요. 이번 달 들어서 딱 하루 빼고 매일매일 샀고요. 규모가 대충 더해보니 750억 원어치를 이번 달에만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3% 넘는 상승이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한 모멘텀이 있고 이 종목도 다음 달 15일 코스닥 150 종목에 편입된다는 호재 속에 또 이렇게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화장품주 가운데 코리아나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전자상거래죠. 아마존닷컴에 입성했다라는 뉴스 하나 있고요. 중국 시장에도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왕홍 마케팅 재개했다라는 소식에 미국 그리고 중국 더 나아가서 글로벌 시장에 이제 뛰어들 루트가 생긴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6,920원 기록입니다. LNF를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게 호재였던 거죠.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생산 설비를 증설하겠다. 내년도 한 10월쯤에 준공을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올해보다도 내년도가 더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49,000원대 4% 상승으로 진행되고요. SKC 솔믹스,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눌릴 만한 그런 뉴스가 중국에서 들려오고 있지만은 SKC 솔믹스 굳건합니다. 5.77%의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반도체 미세화의 핵심인 시각 공정의 확대로 수혜가 예상되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주식시장 거래 대금 진짜 많이 늘어나죠. 코스피 시장에서 막 8조, 9조 원대, 코스닥 시장에서도 많을 때는 6조 원 넘어가니까요. 거래 대금이 증가할 때 보통 키움증권 이 주가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 쏠리네요. 수급도 괜찮고요. 4% 넘는 상승으로 진행됩니다. 남북경협주도 안 볼 수가 없죠. 북미 정상회담 이거 진짜 열리는 거죠? 그래도 모릅니다. 6월 12일 전까지는 말입니다. 일단 오늘은 줄줄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은 오늘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형 과장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뭐 일단은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도 웃으면서 방송은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 남북 경협주들 진짜 뭐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담아야 된다라고 늘 목소리를 키우시더라고요.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뭐 남북 경협주와 비남북 경협주 네. 이렇게 나뉠 정도로 맞아요. 사실 오늘 많은 분야에서 상한가를 좀 기록했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24일 날 사실 이제 북미 회담이 취소가 될 것처럼 보이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뭐 주말 동안에 이제 북측에서 생각보다 발빠른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네. 조금 김정은 이제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사실 판문점에서 제2차 남북회담을 갖자 뭐 이런 부분도 빠르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오늘 사실 시장에는 좋게 받아들여지면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이렇게는 생각을 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센티멘트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약화가 됐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 경협이라든지 북미 회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지금 이번 이 이슈로 인해서 한번 투자자들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뒤흔들어 놨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던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오늘은 이제 다 상한가를 가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과연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뉴스 플로우상으로 보게 된다면 과연 이보다 더 좋은 내용은 나올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좀 네. 생각되는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센티멘트나 이런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뉴스 플로우가 좀 더 강하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제 뭐 비핵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철도 사업이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더욱더 종목이 좀 압축화되면서 좀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그럼 어떻게 찍을까요?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네. 남북 경협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는 글쎄요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물론 뭐 오늘 예상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더 랠리가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좀 상당히 좀 많이 보일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근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에 갭을 발생을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좀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추격 매수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신규 접근은 다른 쪽으로 보자고요. 예. 이거 한국금융지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종목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남북 관련주들도 그렇고 네네. 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증권주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뭐 증권업을 또 네네. 속해 있는 쪽이니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이쪽은 좋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좋다라고 좀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이유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네. 거래 대금에서 분명히 이제 수수료 부분이 증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이 수수료 수익이 좀 늘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ELS 같은 경우에 사실 증권사의 한 이 이익을 담당하는 큰 축의 하나인데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조기 상환이 되고 롤오버가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 금융상품 수익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이 사실 조금 투자자분들에게 높으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증권사에게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되겠죠. 없습니다. 예. 예, 이 신용 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이자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세 가지 모두 다 지금 증권사의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한국금융지주 이외에도 대부분의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이제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뭐 이 주가 랠리가 상당히 좀 괜찮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도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회사의 좀 모멘텀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투자 이제 이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벤처 투자의 이 조금 명가이다 이런 부분을 말을 많이 좀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가증권을 매도를 하게 되면서 이익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이 인상이 됨에 따라서는 이제 한국투자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이익이 좀 많이 증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1분기 실적이 물론 적자를 이제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적자가 빠르게 이제 좀 감소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흑자 전환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됨에 따라서요. 이 한국금융지주는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견 좋아요 찍고 또 증권주 전반도 좋아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네네. 게 탑픽일까요? 아까 보니까 우리 과장님 소속해 계신 유한대증권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뭐 탑픽을 증권업종 전체에서 꼽는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투자자분들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실 수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MS가 높은 증권사, 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키움증권이라든지 네. 그리고 오늘 방송으로 하는 이제 한국금융증권이라든지 네. 뭐 이게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보다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저희 증권사라든지 현대증권도 아니면은 괜찮고. 뭐 이제 KTB라든지 네. 뭐 이런 증권사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뷰 굉장히 많았고요. 뭐 이상무입니다. 증권주들은요. 이번에는 SKC 솔믹스 볼까요? 뭐 사실 워낙 시장의 자금들이 다 대북 관련주 쪽으로 네네. 쏠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IT 특히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가 사라진 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SKC 솔믹스는 어떻게 분석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IT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뭐
뭐 예상외로 IT 업종이 너무나 좀 좋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괜찮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사실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서 IT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호조가 예상되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적으로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룸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먼저 선제적으로 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좀 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당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분기마다 2%씩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끝까지 해서 한 22.5%의 영업 이익률이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도 뭐 동사의 주가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7월부터 이제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의 모멘텀이 좀 더 증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태훈 과장님 참 시장 잘 보시죠. 이 IT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 그때 들어갔었다면 또 뭐 이런 종목들에서 꽤 높은 수익률을 남북 경협주가 아니어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은 어떻게 좋아요로 갈까요? 네, 일단은 뭐 좋아요를 의견을 좀 드리고요. 뭐 사실 실적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부각은 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더 이 부각화가 좀 더 강하게 되는 시점에 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이 관점에서도 SK 솔미스 한번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 6%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SKC 솔믹스 좋아요 의견 찍고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LNF를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이 되긴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종목마다 희비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종목은 왜 그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LN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뉴스인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처음 금요일 날에는 사실 좀 희비가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부분에서 물론 장대 양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조금 망설였던 투자자분들이 좀 많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한 770억 정도의 이제 공장 증설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실적 이 증대가 더욱더 많이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LNF 자체에게 공장 증설을 통해서 이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많이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더 설명하기에 합리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투자자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계속적으로 19년도, 2020년도까지 실적 모멘텀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은 좋아요로 갈까요? 네, 좋아요를 좀 드리고요. 네. 뭐 일단 이런 부분이 일단 기저에는 좀 깔려 있고요. 만약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한국산 배터리에 관련돼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아직 지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조금 더 이 지급을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라면 더욱더 이제 가속화가 좀 더 붙을 수 있다. 주가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관련주들 LNF뿐만이 아니라 뭐 SDI도 그렇고요. 뭐 PNT, 상하 프론테크, PNE 솔루션 등등에서 모두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전체를 놓고 본다면 탑픽은 어떤 쪽으로 손 들어주시겠어요? 계속적으로 조금씩 업종이 대장이 조금씩 변화는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것 LNF 같아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신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탑픽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뭐 이제 조금씩 이제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뭐 신흥 SEC나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KG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라는 이제 작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네.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 히든 종목으로서 사실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좀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종가가 지금 신고가 부근에 조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보이셨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도 상당히 주가 최근에 강했네요. 네네, 오늘도 4% 넘고 오늘까지 닷새 연속의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좀 일찌감치 저희에게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가운데 탑픽을 꼽는다면 내일장에서 뭐가 더 갈 것 같다?
네, 저는 어떤 일단은 쪽일까요? SKC 솔맥스가 계속적으로 솔맥스?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반도체주 전반으로의 시각도 계전이 계속 좋게 봐도 되는 거죠. 앞서 말씀 주셨듯이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탑7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 하나 살펴봤고요. 이제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살펴보러 가시죠. 네,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가 극적으로 되살아나자 남북 경협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국가 살펴봅니다. 코스피는 2,480선을 사수하며 마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1.26%나 강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88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 살펴지네요.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상승장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나란히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1.45%나 하락하고 있지만 포스코가 유일하게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남북 경협 기대감에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장주도 강세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신라젠, 나홀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1.95%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에 참가한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오히려 HLB가 6%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71% 상승하며 아쉽게도 1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한편 나누스 1.44% 강세 흐름, 바이로메드 26만 1,000원에 오늘 장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5월 28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남북 경협주로 쏠림 현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무더기 신고가, 무더기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을 했죠. 지수도 상승 기조를 오후 들어서 이어갔습니다. 0.76% 상승한 2,479, 아쉽게도 2,480선 돌파하지는 못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80선 소폭 못 미치며 1.31%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매수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2,500억 원 넘는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의 수급이었습니다. 1,417억 원 매도하는 움직임, 4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도 외국인과 동참하면서 1,400억 원 넘게 시장에서 매도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두 수급 주체들 모두 대형주 위주의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959억 원, 기관 147억 원, 동반 순매수 연출했고요. 하지만 개인은 유일하게 팔자를 외쳤네요. 자, 업종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흐름 봤을 때 비금속 광물 제품, 건설업이 무려 각각 21%, 14%나 뛰어올랐습니다. 상한가에 진입하는 종목도 상당수였는데요. 남북 경협 기대감이 유입이 됐습니다. 또한 홍풍이 불어오면서 기계, 철강 금속도 다소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자 항공주가 동반 강세 흐름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3.62% 오름세, 한진칼도 뛰어올랐고요. 제주항공도 4% 강세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지난 주말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